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12시 저희 인버티드 해축팬 토요일 방송 인버티드 풋볼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네, 저희 영상은 영상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그리고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자면은 저희 충무이케에서 루크 아이에서 계속 광고를 받고 있거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요거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이제 인공 블루라이트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빛만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키 앞에서 쓰면 되게 좋다. 그래서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조금 야간 운전할 때 좋고, 제가 알기로는 홀란드가 자기 잘 때도 자기 전에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면은 뭐 루카이 같은 안경이 같은 역할을 한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쓰고 있고 수험상선 블루이즈 스폰서십 계약도 맺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고, 아마 그 누구죠, 이정현 감독님도 루카이는 모르겠어요. 루카인지는 어쨌든 이런 블루라이트 차단경 쓰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충무이키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는데, 충무이키 사무실이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비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른 팟캐스트 분들도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그 가든파이브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 나름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패널 중 한 분의 지인분들도 지금 여기서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컨셉 같은 거 소개하고 저희 각자를 좀 소개한 형태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목을 좀 오래 고민했어요, 나름. 그래서 처음에 상준 씨가 이제 축구 막고라. 맞아요. 진짜 저 막고라 괜찮은데 어감도 좋긴 한데 너무 옛날 용어야. 맞아요. 너무 제가 그 냉동형 인간이어가지고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당장 저만 해도 막고라라는 뜻을 모르거든요. 맞아요. 막고라라는 용어를 90년대생 초반까지, 제가 느낌상 95년생, 96년생까지 알지 않을까? 그분들도 이제 인터넷 많이 하는. 네, 그 정도 돼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와우 용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제 00년생들은 뭐 와우는 뭐 와우란 게임도 모르겠다. 와라버지라고 하잖아요. 와라버지. 진짜 오래된 게임. 와우하는 할아버지. 어쨌든 그래서 축구 맞고 탈락. 전혀 젠지하지 못했다. 트렌디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뭐지, 트렌디하거나 클래식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었다. 탈락해고 아쉽게도 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건 좀 탈락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제목을 사실 같이 정하자고 했는데 그냥 제가 정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뭐로 정했냐면 인버티드 풋볼.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컨셉이 평범한 축구 이야기들을 다양한 각도로 딥하게 혹은 비틀어서 보자는 의미로 인버티드 풋볼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실 인버티드 윙어, 인버티드 풀백, 요새 좀 인버티드 관련 용어들이 축구에 어느 순간 많이 등장했어요. 맞죠. 인버티드 뭐 되게 많아졌죠 요즘. 그래서 인버티드 사실 인버티드 윙어라는 말이 나온 게 한 15년 그쯤 된 것 같아요. 15년, 16년. 네. 그래서 그때쯤 이제 막 로벤이나 뭐 이제 뭐 조콜 혹은 뭐 피레스 약간 이런 선수들, 메시 이때부터 완전 시작이었던 것 같고, 윙어들이 득점 많이 해서 인버티드 윙어라는 말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 이건 펩 가르디올라가 만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거 사실 인버티드 윙어랑 인버티드 풀백 가지고도 제가 보기엔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어. 그쵸? 그쵸. 가능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그걸 그렇게 부르냐. 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이런 거. 사실 저도 한때 저희 충무이키가 원래는 이런 거를 영상을 혹시 저희 채널 초기 영상 몇 개 보신 적 있으세요? 제일 초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한번 채널 들어가면은 초기 영상들은 사실은 저희도 이런 라이브에 떠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좀 가공된 영상을 만드는 콘텐츠였거든요. 이스타처럼 그런 건가요? 이스타라기보다 그러니까 약간 막 모선 소개 같은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되게 얼굴 안 보이고 화면만 그림만 나오는. 완전 그건 봤어요. 그거 몇 개 봤어요. 막 역사 소개하듯이 이런 거 몇 개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버티드 윙어 용어랑 인버티드 풀백은 못했는데 인버티드 윙어라는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그래서 다룬 적 있거든요. 걔네가 족이시구나. 여기서 요거 좀 재밌어요. 요거 인버티드 윙어는 제가 요즘 갑자기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마이클 콕스 얘기를 했잖아요. 조나단 네네. 윌슨이랑. 아, 마이클 예. 콕스 혹시 믹서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믹서의 부분 살짝 넣었는데 인버티드 윙어라는 걸 마이클 콕스랑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시 그 당시 이게 풀럼이 유로파컵 결승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로이 호지슨 감독 시절에. 그래서 그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랑 풀럼이 결승 붙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 우승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다가 초대 유로파 우승이었나? 맞아요. 재편되고 아마 그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당시 아틀레티코 윙어가 희망이랑 말 진짜 입에서 어려워요. 너무 심지어 희망 사브로스 맞나? 네, 맞아요. 희망 진짜. 희망 뭐 레이에스 이런 선수가 있다고 기억을 해요. 네. 네. 그 당시 풀럼은 윙어가 여기도 초기 선수인 데미안 더프가 와. 뛰고 있는 걸 기억하는데 덥 선생님. 그때 제가 알기로 로이 호지슨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이 그 사람이 옛날에 그 대한민국 그 김판곤 감독 만났다가 거절당했던 사람 분 있잖아요. 처음에. 그 누구지? 스페인 옛날에 발렌시아 감독했던 사람. 좀 잘생긴 감독. 뭐 어쨌든 그분 아무튼 예. 그 사람 제가 그 두 분이 감독이었는데 둘 다 윙어를 다 역발로 쓴 거예요. 둘 다 역발로 쓴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서 이 윙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원래는 인사이드 아웃 윙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처음 용어는 인사이드 아웃이란 말을 해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게리 리네커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이드 아웃 윙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조나단 윌슨 근데 마이클 콕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발이 거꾸로니까 이걸 인버티드 윙어라고 말을 하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칼럼에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명해지면서 이 말이 이제 인버티드 윙어의 그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인버티드 풀백이란 말 싫다는 거예요. 원래 인버티드란 말은 발을 거꾸로 든 역발 윙어라는 건데 사실 인버티드 풀백은 발을 역발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풀백인 거잖아요. 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칸셀로가 유명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진첸코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 정발 윙어도. 그래서 자기는 인버티드 풀백이란 말이 싫다. 라면서 자기가 인버티드 윙어란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를 할 거다 팟캐스트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무도 관심 없지만은 듣다 보면 재밌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할.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인버티드 풋볼 정했고 사실 또 조나단 윌슨 저선 인버티드 피라미드에 대한 좀 이 책을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이 책에 대한 좀 리스펙까지 좀 포함했습니다. 네. 인버티드 피라미드라고 또한 책 이거 가지고도 또 한 2시간 얘기 가능해요. 제가 읽어봐야 되겠네. 아니 안 읽어도 되는데 또 이거까지 잠깐만 얘기하면은 그럼 옛날 포메이션은 원래 2-3-5였잖아요. 그래서 2-3-5였잖아요. 그래서 펩 가디올라가 2-3-5를 부활시켰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점점 원래 공격수가 옛날 축구는 우리가 초딩 축구가 공격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점점 위가 가벼워지고 아래가 무거워졌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뒤집었다. 그래서 인버티드 피라미드 축구 발전의 역사, 철학의 역사는 공격수가 적어지고 밑에가 무거워진 역사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2-3-5에서 나중에는 5-3-2 같은 카테나초 5-3 5-5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축구의 역사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버티드 피라미드라는 그 책이거든요. 그 제목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놔 가지고 축구 너드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저 이런 얘기 하는 한 팟캐스트를 많이 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저밖에 없고 해소용이죠. 이런 저 같은 용어 얘기를 할 사람을 저희가 발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국 가서 온 사람한테 데리고 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 쓴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도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 안 하고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이번 주제는 공부할 만한 좀 던져 넣을 만한 그런 화두들을 좀 공부를 공부하고 고민할 거리들을 좀 던져놨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간단하게 뭐 가벼운 이야기 뭐 축구 관련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재밌는 거고 사회적인 부분도 재밌고 아니면 되게 축구와 음식 관련 부분 예를 들어서 상준 씨는 영국에 살다 오셔서 영국에 살았으니까 축구장 음식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대단한 음식들을 그 친구들은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식중독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오, 그걸 씨. 관련해서 썰 풀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준엽 씨도 이번 영국 갔다 오면 유럽 갔다 오잖아요. 그죠. 갔다 오고 맞아요. 나서 영국 가요. 와 진짜 음. 한국은 진짜 이거구나. 뭐 음식은 한국 음식이 진짜 어. 대단해요. 와 축구장에서 애들이 이런 걸 먹고 있구나. 이건 저는- 먹는 게 아니라 던지는 용도구나. 저는 맞아요. 저는 상암에서 그 땅땅치킨 그 GS 치킨 그거 뭐죠? 음. 네 그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음식이지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이 정도면 저는 재소가 된 것 같거든요. 딴 볼까? 이 사람 미친 놈이다. 좀 다양하게 좋아한다. 어. 약간 딥하게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소개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는 뭐 원래 고정 패널이기도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준엽 씨랑 상준 씨가 소개해야지 보는 사람들도 아 그래 음. 가운데 너 장희찬 축구에 미친놈인 줄 알겠다 이해됐다 왼쪽 오른쪽 그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다 대단한 놈 얼마나 대단한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딥하게 한번 얘기하겠냐 알아봐야기 그쵸, 때문에 한번 그쵸. 자기 소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뽑았던 게 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 맞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팀과 감독 그리고 축구를 좀 딥하게 빠지게 된 계기 음. 요거를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 질문들을 제가 좀 했고 준엽 씨 글을 보면서 전 좀 이 사람 좀 딥하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지만은 백그라운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딥하다 했고 맞아요. 상준 씨는 뭐 백그라운드 뭐 저번에 잠깐 한번 얘기했었으니까 네. 다시 봐도 좀 딥하다. 이분도 여기 자격이 있다. 쉽지 않은 레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자기 소개해서 먼저 그러면은 둘 다 어떤 축구를 좋아하나? 요거 먼저 있고 아니다 축구를 딥하게 된 빠지게 된 계기 요거랑 좋아하는 팀부터 가겠죠. 그래서 네. 각자 축구를 딥하게 빠지게 된 계기를 상준 씨부터 한번. 아, 네. 저는 제가 축구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축구를 하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축구를 직접 해보면서 근데 항상 벤치에 앉아있는 그런 선수였어요. 진짜 못해가지고. 근데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내가 이 선수를 이런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를 한번 잘 꾸려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코치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고요. 그러다 보면서 자꾸 꿈을 꾸고 축구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의 여자 축구팀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 이렇게 축구의 다양한 포메이션과 뭐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를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드렸는데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처음에는 그 팀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고3 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고3 때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번 더 찾아주셔가지고 그렇게 고2 고3 때 여자 축구팀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굳어졌어요. 내가 축구 쪽 이렇게 지도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국에 가서 대학교 다니면서 지도자를 해야지 하면서 영국의 대학교를 가서 제가 뭐 알바로 번 돈을 써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UEFA C까지 땄고요. UEFA C를 따면서 근데 그걸 따면서도 이게 코칭인가?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코칭일까라는 거에 대한 이런 갈망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좀 있다가 이제 국내 하부리그 팀에 있는 데 들어가서 이제 코치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분과 함께 레이먼드 베르하이엔의 그런 코칭 코스를 가게 됐어요. 그때 갔을 때 거기서 많은 걸 되게 많이 배워서 좀 축구에 눈을 뜨게 됐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레이먼드 베르하이엔의 교육이 진짜 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의 80%는 그 레이먼드 베르하이엔 그 코스에서 했던 얘기들이나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레이먼드 베르하이엔 그게 뭔데 또 음. 뭐야 이런 뭐 또 그게 뭔데 땡땡아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뭔데 땡땡아 이럴 수 있는데 요즘 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좀 많이 언급이 되셔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02년 히딩크 사단의 피지컬 코치셨고
레몬드 바렌은 사실 그걸로 유명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공포의 삑삑이. 네, 공포의 삑삑이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코칭을 어느 정도 그만두시면서 이제 축구 철학, 뭐 축구 철학과 축구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코치들을 모아서 코칭 컨퍼런스를 하는 FC 풋볼 코칭 에볼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코치들이 매번 와서 축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코칭이란 무엇인가, 풋볼 티어리, 풋볼 이론, 축구 이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봤던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유명했던 사람, 저는 유명했던 사람은 없는데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통해서 그리고 뭐 각자 유명해요. 각자 나라에서 막 각자 꽤나 뭐 블로그로 유명하거나 뭐 각자 코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계세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레이먼드를 통해서 듣거나 뭐 그런 뭐랄까 이렇게 저희 코스에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레이먼드와 함 준 이렇게 네.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엠마 헤이스 첼시 레이디즈하고 지금 미국 국가대표 감독하고 믹 맥더머트이라고 저는 그 몰랐어요. 저기 케이로스 이란 코치, 옛날 감독이었던 이란 코치 있고 그리고 뭐 르네 마리치 르네 르네 마리치. 마리치는 레이먼드하고 책을 같이 냈어요 이번에. 최근에 냈더라고요. 네, 마리치가. 그래서 제가 그 책 되게 열심히 읽고 있고 그리고 막 그레이엄 포터도 그 교육에 왔다 갔다고도 들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안 유명해도 나중에 유명해질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빨리 유명해져야지. 해서- 저 상준 씨가 이게 누구 봤다. 아, 네네. 르네 마리치 봤어. 아, 이제 네, 르네 마리치. 맞아요. 그런 친구들 니들이 이제 제가 한 마리치 번씩 제가 한 번씩 이제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뻥카를 좀 안면이 치대니까 있다. 예, 얘기 나누고. 내가 저 사람 영어 가르쳐줬다 막 이러면서 약간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레이먼드 교육 가가지고 또 영어 가르쳐줬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야 제가- 이거 외국인들 영어 네. 가르치는 거 다른데 이거는. 네, 제가 좀 그 문법에 대해서 약간 좀 상당히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 레이먼드하고 거기 교육에 가면은 그 용어 정리를 할 때 그 용어는 문법적으로 틀리다, 맥락적으로 틀리다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아인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미국 애들도 미국 코치님들도 와가지고 이게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너가 이런 거 문법적으로 좀 센시티브한 것 같으니까 나 물어보는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 아제르바이잔 코치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 난 이걸 서제스트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걔네도 미국은 논외고 그 아제르바이잔 이런 애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자기네들이 알아요. 이 자기네들이 문법적 이게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니까 좀 틀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데 되게 보면서 쟤네가 진짜 잘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 좀 생각 어. 좀 당황했어. 아, 이런 네. 얘기를 당황했어요. 영어까지. 거기까지 몰랐어요. 네. 사실 저희가 앞쪽 얘기는 몇 번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어까지. 영어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뭐 하도 사실 몇 번에 얘기했을 때 소통을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 네네네. 소통이 중요하다 떠나서 이제 소통을 가르치기까지 하셨군요. 네네.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이게 그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이게 그 레이먼드 교육 내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제가 한 번 더 이제 영어로 문법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두 그럼 번 정도 좀 더 있었습니다. 2부가 사실 또 용어 얘기거든요. 사실 또. 네네네. 맞아요. 이게 제가 좀 변태같이 깊게 파고 들어봤거든요 한번. 네네네네. 상준 씨 이거 좀 재밌었겠네요. 좀 흥미로웠겠네. 네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그러면은 이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준엽 씨는 또 축구가 어떻게 딥하게 빠지게 된가? 이 정도급은 아니어도 나도 그래도 내가 세계적으로 뭘 하지 않지만 나도 미친놈처럼 빠져들었다. 이렇게 된 계기 한번. 제가 한 10살 올라갈 때 그때는 저는 축구에 축자도 안 꺼낼 정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저보고 축구 방과 후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저는 나는 축구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뛰기만 해가지고 재미없다가
한번 골 찬스 났을 때 이제 우당탕탕이었는데 그때 골대 맞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지금. 딱 도파민 샤워 딱 오지 그냥. 내가 막 마비돼야지 도파민이. 야, 그때가 첫 도파민이었어 음. 써가지고 그때부터 빠지게 됐고 그때가 하필이면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였거든요. 그 시간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뭐 박지성 물론 박주영, 이청용에다가 뭐 사비, 토레스 막 이 선수들 알게 되었고 기본적인 축구 교칙 같은 거를 네. 알게 되니 좀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재밌죠. 거기다 형도 이미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 명절 내려갈 때 그 TV에서 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를 그렇죠.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때부터 해축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완전 이제 진짜 입문했는데 네. 요 문턱을 내가 이제 넘어서 이제 넘게 되는 계기, 완전 미친 듯이 빠져들던 계기는 그러면은 그로부터 계속 재미로만 하이라이트나 라이브로만 보다가 FM을 접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거기 뭐 그러려고 만든 게임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FM을 접하고 이제 분석하면서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FM 코리아에 유망주 스카우트 리포트 이런 걸 쓴 적이 있었어요. 물론 미약하긴 하지만 그냥 스카우팅 리포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때부터 약간 문을 열락 말락 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네, 제가 그냥 중고등학교 교사를 꿈꾸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입학했었거든요. 그렇게 1년 보내고 군대 가고 제가 상병 초쯤인가 그때였어요. 제가 전에도 체육 교사에 대한 꿈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나공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나공? 나 그 막 사이트인가 책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공문. 그러니까 아나공이 체육 선생님이 공을 던지고 얘들아 던져놓고 자기는 이제 체육 선생님이 그냥 공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쓴 적이 있고 뭔가 분석적으로 보고 싶다, 축구를 보는 게 좋아한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력 분석관이라는 게 이제 그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기 시작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열게 된 거죠. 전력 분석 사실 제 생각에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네. 조세 무리뉴와 안드레 비아스-보스가 망쳤어. 수많은 청년들을. 맞죠. 망쳤어. 그 둘만 아니었어도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뛰어들었을 텐데 저도 포함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꿈을 꾸게 했죠. 진짜로. 진짜 안드레스 비아스-보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개척해놓은 길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축구가 유독 비선수 출신 혹은 아마추어들이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풀도 네. 넣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안드레 비아스-보스 같은 길을 걷겠다고 지금. 그런 셈이긴 하죠. 네. 아까 얘기했던 르네 마리치도 어쨌든 선수 출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엘리트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그분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 아마 그 지금 바이른 미넨 코치 맞죠? 네, 바이에른 컴퍼니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르네 마리치가 뭐 우리 안드레 비아스-보스는 좀 옛날 비우고 이제는. 네. 이제는 좀 요새는 이제 르네 마리치 같은 사람이 요새 비유에 맞지 않나. 르네 마리치가 그렇죠.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은 그렇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르네마리치 이미 유명해서. 네, 또 이미- 한국에선 또 그 정도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런 왜냐면 거예요. 안드레 비아스는 외모가 이게. 그쵸. 비아스-보스는 첼시까지 그리고 갔기 때문에. 감독도 뭐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분 르네마리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확실히 축구란 게 분석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확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게 준엽 씨도 어느 순간부터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새 시대가 인터넷 축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옛날에는 매니아들이랑 그러니까 커뮤니티 보면 축구 팬들이
축구 하이라이트를 많이 봤어요. 선수. 아, 네 맞아요. 선수 뭐 무슨 스페셜, 호나우두 스페셜, 캔 유 필 이런 거 보고 호나우두 스페셜, 뭐 카카 스페셜 막 이런 선수들의 스페셜 보면서 와씨 멋있다, 재밌다. 근데 요새는 그런 하이라이트 움짤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분석적인 글이나 분석적인 영상이 조금 유행하지 않았나. 네. 저는 요런 시대로 넘어갔던 시대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축구가 옛날보다는 정해돼가지고 네. 실제로 그래서 김민재, 이강인 잘 쓰면은 김민재, 이강인 잘했고 막 하이라이트 막 하고 보고 끝이 아니라 요새는 스탯도 보고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면 이제 막 수많은 축구 기자들이 김민재 이거 잘했다, 이강인 요렇게 해서 요거 잘했다는 하다못해 선수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약간 요새 옛날보다는 되게 축구가 되게 분석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양한 각도를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줬죠. 네. 볼 수 있는. 그 스포티비 해설도 네. 어느새부턴가 이제 분석적이 돼가지고 약간 확실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딥한 게 이제 축구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거에서 되게 우리 다 축구가 좋아했다가 점점 딥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인계치를 좀 넘어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옛날보다는 축구를 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딥한 얘기들이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먹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어떤 축구를 좋아하나? 상준 씨부터. 그럼 나는 이런 그 축구에 딥하게 빠졌어. 그래도 나는 이런 축구가 그래도 좋다. 저는 이기는 축구가 좋아요. 이기는 축구가 저는 좋다. 이기는 축구가 좋아요. 왜냐하면 낭만이 없는데 너무. 이게 한번 레이먼드 교육 갔다 오니까 축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축구는 상대 팀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것이 축구의 본질이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이기는 축구가 좋은데, 여기서 약간 그 코치의 그 뇌를 빼고 이제 그 다른 자아를 갖고 왔을 때는 당연히 저도 뭐 좀 다이나믹하고 막 이렇게 좀 포지션 플레이도 많고 한 축구가 좋죠. 그런 게 제가 제일 뭐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주제 무리뉴 0405 첼시 그렇게 팀적으로 하나로 움직여서 이렇게 경기를 이기고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그러고 토마스 투헬은 도르트문트 때부터 아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때 감독하는 거하고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첼시, 그 바이에른 다시 갔을 때는 잘 많이 안 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르트문트 때 보여줬던 그런 다이나믹함, 다양함, 그 다양한 전술, 저는 그게 감독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코치가 되었을 때도, 대학교 때 코치가 되었을 때도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나중에 한번 크게 알게 됐죠. 근데 제가 그 코치 뇌를 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축구를 좋아합니다. 다이나믹함, 다양함. 네. 확실히 그런 축구가 재밌죠. 그쵸. 그런 이제 축구를 이제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축구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토마스 투헬을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뽑히긴 해요. 워낙 팔색조 같은 감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자기만의 이론도 확실하고서 상대방 3-4-3? 좋아, 나도 3-4-3 꺼내서 1대1 매맞게 다 시켜. 그쵸. 그 도르트문트 때 썼던 포지션만 막 8개인가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 시즌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상대 팀에 따라서 내 거는 하되 약간 그런 걸 조금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삼국지 같은 게임에서 제갈량처럼 너 한 수 이거 줬어, 나는 이거 수를 줘서 이렇게 약간 토마스 투헬은 그런 거에 좀 극대화된 버전 감독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토마스 투헬 같은 거 어쨌든 말 이렇게 거창했지만 사실 이긴 축구 좋아한다. 네. 결국에는 결론은 이기는 축구다. 우리 준엽 씨랑 원래 얘기한 적 있는데 아스날 팬이거든요. 네. 아르센 벵거는 5분만이라도 그쵸,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그쵸. 근데 저는 결론은 이기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기는 축구 어떻게든 이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기는 것만 좋아해요. 진짜. 역시 축구계 무자비함. 네. 이기면 땡. 네, 이기면 장땡.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네. 이기는 축구가 중요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준엽 씨는 그럼 어떤 팀과 자기가 좀 이런 느낌, 뭐 감독이나 혹은 이런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어떤 축구를 명확하게 딱 집어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이기는 축구가 좋은데, 그 이기는 축구를 하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지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적으로 좀 가보자면
축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 하나로 음. 제한된 시공간에서 11명 대 11명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 팀 11명 모두가 공수 양면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즉 이제 토탈 사커를 조금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빠야 룰 안에서 사람이 나빠야 하고 나쁘다고요? 아 이게 저만 이해 못했어요. 룰을 활용하는 선에서 좀 활용- 더티하게 해도 야비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거나 아니 나쁘게 말해서 나쁜 거고 나빠져야 되는 거 좋게 말해서 약간 얄궂게. 네. 그쵸. 좀 적극적이고 끝까지 하는 그런 그쵸. 거거든요. 즉 이제 상대를 괴롭혀야 된다. 저도 약간 선수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을 가질 때 볼을 좀 못 다루는 편이긴 한데 하지만 제가 볼이 없을 때 수비할 때 상대를 좀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약간 그런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대 압박을 이용한다. 막 예를 들면 뭐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할 때나 뭐 그런 거. 브라이트 빌드업 워낙 핫했으니까 네, 대제레비식 그때. 빌드업은.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가보자면 이제 팀 사정에 맞게 팀의 원칙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상대를 괴롭혀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축구 이제 매니아들 많아가지고 다들 축구 무슨 축구 좋아해요? 저는 뭐 아르센al 개겐 프레싱 뭐 이런 거 티키타카 좋아하는데 이기는 축구가 좋고 축구란 무엇이고 이게 딱 봐도 벌써부터 이게 먹물 냄새 나는 축구 얘기.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시원시원한 느낌. 제가 아스날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한창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 제가 그 당시 바르셀로나 좋아하긴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를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거를 세스 그때 아르샤빈 그때 감명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 경기. 네네. 저는 이제 방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두 분 이제 아스날 팬인데 아스날의 말씀하시는 그 시원시원한 축구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글쎄요. 시원한 축구.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스날의 시원시원한 그 이미지는 그 노리치 경기 때 이게 따다닥 해가지고 지루가 골 넣는 그거를 약간 생각했는데 그런 축구도 시원시원한 그것도 시원시원한 것도 하고 참 이건 팬들마다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이제 저는 이제 올드 팬의 나이가 돼가는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올드 팬했던 분들은 약간 이제 앙리 막 PS 비에리아가 있던 뭐 아기자기의 플레이를 팍팍팍팍 진행하는 마치 전차처럼 쫙 올라가던 그런 축구를 시원시원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나 뭐 알샤빈 나스리 이런 축구에 뭐 월콧 아기자기했던 축구를 좋아했던 분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외질 아까 얘기했던 뭐 지위셔 외질 카솔라 이런 사람들이 또 더 아기자기했던 그쵸. 그 느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그런 축구라서 그게 아스날 시원시원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는 축구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는 아스날을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스날 앙리 있어서 좋아했거든요. 앙리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그냥 게임에서 앙리가 세서 좋았어. 스탯이 좋았다. 위닝 11에서 앙리를 달려다가 멈췄다면 다 벗겨지길래 그래서 좋아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때 아스날 팬들은 그거 많잖아요. 난 벵거의 뭐 축구. 저는 그런 거 1도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아스날이 잘해서 좋았다 그때는. 앙리가 잘 세서 좋았다. 게임할 때 느낌이 그 컨트롤이 좋아서였고 그냥 빨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막 아스날의 물론 되게 공격적인 축구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 축구를 되게 매몰적으로 막 되게 매몰되진 않아요 저는. 그 축구를. 그러니까 뭐 아스날 다른 축구 상관없고 그런 축구 상관없지만 뭐 이 팀이 그런 이제 뭐 철학을 잘 유지해서 가면 좋게 하겠지만 나는 저는 그래서 시메오네도 좋아했고 약간 알레그리 같은 축구도 약간 알레그리요. 지금은 근제 알레그리 말고 그 약간 그 시절 약간 아까 얘기했던 뭐 더 약간 되게 힘들 뭐 그걸 더티 되게 알기로는 그 영국에 무슨 용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기다가 있는데
온 힘을 다 이기는 거. 저도 어쨌든 용어는 네.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음. 그런 약간 이기는 축구 이기는 축구인데 네네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이해하는 이기는 축구 있잖아요. 네. 그 막 어떻게든 볼 던져서 세컨볼 박아서 따서 박아 넣고 직선적인 진짜 완전 직선적인 축구. 음. 옛날 뭐 스토크 같은 거 음. 뻥 쳐서 그냥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런 축구 사실은 되게 지지부진 계속 하면은 해서 어렵긴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을 높이기 어려운 축구니까 사실은 맞아요. 하나로 그런데 저는 이런 축구가 잘 통할 때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게임할 때도 항상 닥치고 크로스 어. 원톱 제가 축구 얘기할 때는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네. 게임만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사사히 두 줄 수비하고 양쪽 크로스 뭐 인버티드 한쪽 인버티드도 한쪽 무조건 정말 크로스 빵 쳐서 옛날 클로즈 같은 게 스윙 빵 아, 이게 그런 축구지.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약간 조금 다른 질문인데 그럼 약간 저희한테 바라셨던 거는 약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캐주얼한 그런 아니요. 그냥 얘기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네. 그 상관없이. 아 그러면 조금 캐주얼한 건데 혹시 좋아하는 선수 이런 거 선수요? 아, 선수. 네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선수 아니면 감독이나.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요새는 전 진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선수나 없어요. 감독은. 감독은. 저는 그냥 아스날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제는 아스날 팀만. 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하도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 이런 거 좋고 뭐 토마스 델도 네네네. 좋고 위렌 클럽의 이런 것도 네네. 좋고 굳이 뽑자면은 지금 펩 가르디올라 같긴 해요. 좋아하는 감독. 네, 굳이 뽑자면은. 음. 그래서 근데 막 펩 가르디올라가 막 까요. 그러면 펩 가르디올라 감히 펩 가르디올라 나나나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의 인정했던 행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퍼거슨도 좋아하고 아 네네네. 물론 퍼거슨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아스날이니까. 그 당시에. 예. 아니, 그 근데 당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퍼거슨의 위대함은 점점 더 위대해져가고 그쵸. 아, 예. 그 사람이랑 거인이 진짜 그 당시 몰랐는데 진짜 이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루하루 새삼 느껴가는 더 재평가되는. 네 그런 느낌 같아요. 음. 그리고 아르센 벵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이젠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르센 벵거라는 감독을 되게 좋아했고 저거 진짜 네네네. 좋아했거든요. 네. 그 사람 되게 아스날 팬이니까 아르센 벵거 이끌 아스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르센 벵거라는 감독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은. 저는 그 사람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자기 방식, 자기의 웨이로 성공하고 싶었던 걸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맞아. 돈을 못 써서 선수들 막 힘들게 사고 막 안 쓰고, 그러니까 막 되게 경제적으로 네네네. 많이 플레이했잖아요. 타이트죠. 예. 그것이 되게 축구적으로서 영향을 많이 컸고. 네네.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한 사스날 깨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나중 가서 그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이었던 거잖아요. 선수 막 팔고 맞아, 맞아. 네. 되게 어쨌든 내가 뭐 하나 포기해서 사고, 아니면 누구 마지막까지 포커 게임만 놓치고 음. 혹은 대박 치고. 요게 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르센 벵거는 난 이걸로 성공해 보겠어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고집이 된 건가요? 네, 뭔가 저도 그거 보면서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든 생각이 좀 이런 말 해도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련하다.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깝깝하겠어요. 저는 아르센 벵거 감독 인터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네네네. 인터뷰는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아르센 벵거 감독 인터뷰할 때 인터뷰는 진짜 이렇게 선진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옛날에. 네. 네네. 아니 지금 은퇴하기 직전에도 네네네. 막 자기는 축구란 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막 축구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말해서 나중 가서는 SNS 같은 거 해가지고 팬들이 투표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축구 클럽과 결정들이 팬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근자에서 팬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클럽 코인, 네. 그 비트코인 같은 클럽 코인에서 그 클럽 코인 같은 그 클럽들이 다 팔아요. 아스날 팔고,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구단이 거의 그걸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팬들이 마치 온라인 기프티콘? 기프티콘 말고 뭐지? 온라인 그냥 온라인 기프트. 스베니어처럼 네네. 기념품 같은 걸 좀 사거든요. 기념품, 네네. 근데 그거를 많이 그걸 산 사람들끼리 그 마치 근데 코인처럼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해요. 그걸 산 사람들이 결정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유니폼 같은 거를 막 색깔 같은 거 결정하고. 그래서 아마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네네. 바르셀로나가 어딘가 스페인 구단 한 구단이 그거를 하는 척 해가지고 좀 욕먹은 적 있어요. 진짜 이거 팔아서 니들이 이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서 되게 사소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거, 뭐 트위터 로고 바꾸기 이런 것만 하냐. 그래서 어쨌든 말인데 벵거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는 지금은 스페셜리스트 시대다. 모든 코치들이 있을 것이다. 뭐 세트피스 코치, 뭐 잔디 담당관, 그러니까 잔디는 잔디 담당관이 하는 게 가장 맞듯이 네. 모든
모든 우리 팀 클럽들에는 모든 스페셜리스트를 모여서 만든 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 세트피스 코치도 있고 네. 스로잉 코치도 있고 그래서 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전 교체 코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오, 그래서 하프타임 때 교체 선수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프타임 때 훈련시켜 주는 거 하고 네네. 그리고 교체 들어가기 전에 선수를 계속 동기부여하게 와주는 아, 이런 코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르센 벵거가 뭐 어느 순간 이제 여자 감독이 생길 것이다. 온갖 진짜 막 선진적인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올드스쿨이야. 아,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올드스쿨이야 그냥. 코치를 자기 마지막까지도 자기 10년 단 데리고 다니는 코치 다 그대로 있고 모든 결정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네. 전문가도 다 있다며. 근데 모든 결정 다 자기가 해. 저는 그게 답답해서 그쵸. 아르센 벵거는 아직도 애증이었어요. 애증. 네, 아르센 벵거라는 감독이 애증의 그 정도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 평가를 받게 만 거는 자기가 고집 때문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맛있어. 퍼거슨의 위대함 맨날 높아진 건 퍼거슨 그거 분업화가 되게 너무 잘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카리스마 잊지 않고 중심 잡고 딱 휘어잡고. 맞죠. 저는 그래서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아르센 벵거를 너무 좋아하기에 네. 점점 더 그냥 그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런 느낌이다. 너무 제 이야기 너무 길게.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방금. 어쨌든 너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는 어쨌든 네. 잉글리시 축구. 잉글리시 축구. 잉글리시 아스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그러지 않은 잉글리시 풋볼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다. 딱 피파 온라인 요즘 메타 이런 거. 요즘 메타 그래요? 축구 그래야지 그러면은. 잉글리시 풋볼. 그래서 그럼 준엽님은 좋아하는 선수 있으신가요? 선수나 뭐 감독이나. 선수는 그냥 아스날 선수 그냥 다 그래요. 좋아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감독도 사실 콕 짚기 어려운데 무리뉴 있거든요. 원래는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가 좋습니다. 제가 아스날 좋아하던 시절 때 네. 무리뉴는 그때 첼시 감독이었어요. 적이지 뭐. 그렇죠. 벵거랑도 싸웠지 않았습니까? 네. 퍼거슨이 만년의 적이면 무리뉴 100년의 적이야. 진짜 그 무리뉴가 또 인터뷰를 화려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많은 아스날 팬들 긁었는데 맞아요. 긁었다가 이제 무리뉴 맨유 때 조금 유해지기 시작. 사람이 궁핍해져야 돼. 맞아요. 궁해져야 이제 슬 우승 못하고 슬슬 이제 유해지기 시작하더니 로마 가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하고 네. 유로파 결승도 가고 이제 다시 보니까 정말 위대한 감독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첼시 때도 그동안 잉글랜드에 없었던 뭐 4-3-3을 들고 우승 엄청난 팀을 만든 것도 정말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싫었다가 이제는 거의 호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이제 무버지가 됐군요. 또 무버지의 전사가 또 여기 혹시 준엽 씨도 상주 씨도 혹시 무버지 전사인가? 전 무버지 좋아하죠. 무리뉴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 우리나라에. 요즘 호감이 됐어요. 저는 일단 첼시 영웅이고 무버지가 너무 든든했었어요. 첼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입으로 털어가지고 다른 애들 일단 사기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 들어가서 이제 한 번 더 죽여놓는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무리뉴는 항상 좋아했고 저는 무리뉴 때문에 로마 경기도 많이 봤었어요. 작년 재작년 그 무리뉴가 전 그리고 올해도 페네르바체의 경기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무리뉴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물론 그분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한번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은 너무 안타깝고 좀 아쉽지만 저는 그 무리뉴라는 사람이 너무 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박명수를 좋아하는 이유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호감형이어가지고 저는 무리뉴를 되게 좋아합니다.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클롭, 무리뉴, 펩 가르디올라 요 세 감독이 가장 팬덤이 가장 있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애정받는 감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그 무리뉴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별로 좋은 그 모먼트들은 많지 않은데. 아스날 팬으로서 토트넘 시절 무리뉴 감명 받냐 이게 맞냐 싶지만
토트넘 대 울버햄튼인가 그랬어. 네. 첼시 경기가 그랬어요. 네. 그 지루한테 골 먹혔을 텐데 네. 그걸 영상으로 해가지고 선수들 그 팀 미팅 했었는데 네. 그 무리뉴가 그 수비와 미드 사이의 간격 미드필드 안 내려온다 이걸 네네네네네. 약간 정확히 짚어서 거기에 맞게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그 토트넘 이제 감독 이제 부임 초기에 네. 이제 케인이랑 개인 미팅 한 거 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네. 그거 무리뉴 한마디가 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약간 사람 심리를 자극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거기서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무리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죠. 뭐 인터뷰에서도 네. 그렇고 그 다큐멘터리 오로나띵이었나. 네, 오로나띵. 거기서도 완전 무리뉴 팬들 많았죠. 사실 그 다큐 무리뉴 다큐였어. 그렇죠. 거의 뭐 무리뉴의 삶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토트넘 왜냐면 성적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그랬어. 맞아. 그게 아마 그 제가 말한 그 케인과의 네. 개인 면담이 네, 아마 네. or nothing 그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오로나띵 시리즈가 그냥 다큐멘터리가 다른 얘기를 많이 못 하니까. 네 맞아요. 그냥 감독 아스날 아르테타 차장이잖아요 그게. 네네네 맞아요. 똑같다 뭐. 그래서 그 감독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감독을 되게 보다 보면은 그리고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팀 코칭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거에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 다큐에서 되게 잘 보였던 점은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이제 60이 들어가서 진짜 배 나오는 아저씨가 됐잖아요. 그렇죠. 배 나오는 아저씨가 됐는데 되게 그 푸근한 모습들이 자주 보여가지고 되게 너무 귀여웠던 모먼트들이 많았어요. 유해져가지고. 네, 전유 때부터. 맞아요. 그분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 팔 다쳤을 때 막 너 로보캅이냐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는 그러면서 막 웃음소리도 어떻게 웃으시냐면 막 하하하 이렇게 웃지 않으시고 티히히 막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간적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때 더 무리뉴에게 빠지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조세 무리뉴 하면은 그 물론 수많은 순간들 있지만은 제가 그걸 실시간 보지 않지만 나중에 보긴 했는데 당신 어떤 사람이냐 이런 첼시 부임 얘기할 때 I'm European champion, I'm the special one. 야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안광이 그냥. 맞아요. 그때 되게 젊었고. 그러니까요. 샤프하고 막 그럴 때라가지고. 나는 유럽 챔피언이고 난 스페셜인 할 때 이런 자신감이 이런 멋있음이. 저는 그 라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I'm European champion. I'm not one of the bottle. I am special one. 이렇게 끝나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약간 유럽 챔피언 딱 그때 그래. 저런 사람이 난 사람이구나. 맞아요. 딱 그 주제 무리뉴 진짜 물론 처음 봤을 때가 남아가 월드컵 그때쯤이었으니까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약간 축구계 조조.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는 그 당시에. 네. 조조도 딱 야망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무리뉴도 그런 야망 있는 조조를 닮았지 않았을까. 약간 마지막에 무리뉴 찬양 방송 하는 거긴 한데. 저희 약간 무리뉴 찬양 무리뉴 찬양 방송이 되긴 했는데 한 마디만 더 하면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어떤 거? 바르셀로나 이기고 나서 인텔에서 손 들고 이거 와 그때는 진짜 와 진짜 멋있었어요. 조세 무리뉴를 되게 안 좋아하는 감독이었으면 요거는 너무 멋있어. 그때는 조조가 팩발들이었거든.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딱 끝나고 뛰어들어가서 요거 들어갔을 때가 와 그때는 이게 다르다. 그렇죠. 조세 무리뉴라는 사람이 란 말 떠들고도 우리가 막 몇 시간 떠들 수 있을 정도 그 사람의 재밌는 순간 모먼트들이 많고 캐릭터도 다양하고. 나중에 한번 우리 또 조세 무리뉴 그럼 헌정 방송을 한번 해보시죠. 조세 무리뉴는 과연 좋은 감독인가 이런 거. 뭐 전술적인 얘기부터 매니지먼트나 기억 남던 순간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정도 리스펙트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감독은 조세 무리뉴고요. 저는 선수는 좀 저것도 홍대병 약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 우리나라에서 오세훈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오세훈 선수? 저 오세훈 선수. 그 마치다 지금 제비야 뛰고 있는. 네 마치다 제비야 뛰고 있는 오세훈 선수. 저는 그 선수 2019년에 이제 그때 이강인 선수하고 둘이 U20 월드컵 때 나왔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저는 오세훈 선수는 유럽 가가지고 20골 박는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일본에 있고 일본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선수의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의 선수였다. 오 진짜요? 우리나라에 없는 유형의 선수고 그 키에 그런 헤딩 능력과 그런 피지컬을 가졌는데 왼발로 패스를 그렇게 넣어주고 연결하고 근데도 슈팅 능력 있고 한 선수를 저는 그날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선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세훈 선수는 저 선수 진짜 잘 키워야 된다. 저 선수가 우리 향후 10년은 책임져 줄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 이제 김도훈 감독 때부터 지금 홍명보 감독 때까지 2번 연속 그렇죠. 뽑히고 있죠. 뽑혔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나만의 작은 내 오세훈 픽이. 선수가 내 픽이 이제 알아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잘 많이 뽑혔으면 좋겠고 마치다에서도 잘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오세훈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아 오세훈 선수. 네. 좀 그런 스타일. 오세훈 선수가 참고로 저도 그런 저 아까 얘기했지. 네. 때려박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조규성 때려박는 것도 네네. 되게 그 축구 이래야지. 네네네. 오세훈 선수 네,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어. 오세훈 선수 잘했으면 좋긴 하겠네. 네. 그런 또 압도적인 또 피지컬이 네. 아시아에서는 일단 필요하죠 지금 네. 이제는. 그 몸 두께는 조금 아쉬워요. 몸 음. 두께는 뭐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외에 몸을 쓰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너무 좋아서 저는 오세훈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국내 선수 중에. 일단 저희가 일단은 1부는 이렇게 네. 이 구성이 각자 좋아하는 얘기 네. 중간에 같이 무리뉴 헌정 방송 넘어가게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배경이 이런 그렇죠. 사람이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네. 저 워낙 제가 또 말이 많아서 중간에 많이 말을 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다양한 얘기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